요즘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안 사본 분들 거의 없으시죠? 전국 어디에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컴포즈 커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랜드의 주인, 필리핀의 국민 브랜드 졸리비인데요. 2024년 7월 졸리비가 4,700억 원의 지배권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필리핀 치킨집이 왜 한국 커피를 사지 싶겠지만 졸리비는 단순한 치킨집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로 시작해 전 세계 10,000개 매장을 거느린 글로벌 외식 공룡이죠. 도대체 이들은 왜 한국 시장을 파고드는 걸까요? 오늘은 졸리비의 치밀한 전략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을 197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2살의 젊은 토니탄 칵티용은 아내와 가족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마닐라의 한 거리에서 작은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그가 꿈꿨던 건 그저 시원하고 달콤한 디저트를 팔며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뀌었죠.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 가족들은 아주 중요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원한 건 단지 차가운 아이스크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비도 오는데 따뜻한 샌드위치나 식사 메뉴는 없나요? 손님들의 이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토니타는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리는데요. 보통의 자영업자라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더 잘 팔까를 고민했겠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팔아야지 라며 메뉴판에 슬쩍 햄버거와 한미를 추가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스크림보다 밥이 훨씬 더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졸리비의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이 나옵니다. 처음 선택한 아이템에 집착하기보다 손님이 더 원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튼 것이죠. 그렇게 1978년 작은 아이스크림 사업은 우리가 아는 졸리비라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비즈니스 역사로 보면 이건 가장 교과서적인 피벗 사례 중 하나인데요. 거창한 비전보다 손님의 수요를 먼저 읽고 움직였던 이 빠른 전환이 훗날 만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글로벌 외식 그룹의 출발점이 된 셈이죠. 그런데 졸리비가 정말 전설이 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1981년 졸리비 앞에 정말 거대한 상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 세계 패스트푸드 시장을 휩쓸던 맥도날드였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다. 로컬 브랜드가 어떻게 저 글로벌 공룡을 이기겠어? 실제로 맥도날드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과 자본, 브랜드 파워를 갖춘 회사였습니다. 반면 졸리비는 아직 필리핀 안에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신생 브랜드에 가까웠고요. 그런데 토니타는 여기서 정면으로 맞붙는 길을 택합니다. 다만 방식은 훨씬 영리했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표준화된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내세웠다면 졸리비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맛과 식문화를 패스트푸드 안에 녹여내기로 한 겁니다. 햄버거, 스파게티, 프라이드 치킨처럼 겉으로는 서구식 메뉴를 팔지만 그 안에 맛과 먹는 방식은 철저히 필리핀식으로 다시 짰죠. 얌버거는 더 달고 부드러운 맛으로 현지 입맛에 맞췄고요. 졸리 스파게티는 달콤한 소스와 소시지를 넣어 필리핀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치킨 조이는 바삭한 치킨에 그레이비를 곁들이고 밥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사랑받았죠. 한마디로 맥도날드가 전 세계 공통 교과서를 들고 왔다면 졸리비는 필리핀 사람들 입맛에 기출문제를 풀고 들어온 셈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패스트푸드였지만 막상 먹어보면 이건 우리 입맛이다 라는 느낌이 훨씬 강했던 거죠. 결국 졸리비가 만든 건 그냥 미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한 필리핀식 패스트푸드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맥도날드와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여기에 졸리비는 맛만 바꾼 게 전부가 아니었죠. 매장 확장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고 광고에서는 늘 행복한 가족, 따뜻한 식사, 함께 모여 먹는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졸리비가 이긴 이유는 단순히 애국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훗날 졸리비가 필리핀을 넘어 글로벌 외식 그룹으로 커지는 가장 중요한 자신감이 됩니다. 필리핀 안에서 1위 브랜드로 자리 잡자 졸리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경 밖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는 또 한 번 진화합니다. 해외의 무작정 졸리비 간판만 늘리는 대신 각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를 사들이며 외식 포트폴리오를 넓혀갔습니다. 쉽게 말해 치킨과 버거를 파는 회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확장하는 플랫폼형 그룹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지금 졸리비 그룹은 19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33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매장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졸리비는 1990년대 초 상장을 통해 확장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했고요. 곧바로 피자 파스타 체인 그리니치를 인수합니다.
이후 차오킹까지 품으면서 직접 새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검증된 브랜드를 사서 키우는 방식에 점점 더 익숙해졌죠. 그 흐름은 이후 더 분명해지는데요. 하이랜드 커피, 커피빈 엔티리프, 스매시버거, 팀호환까지 차례로 품으며 외식 포트폴리오를 넓혀갔습니다. 졸리비의 확장은 우연한 쇼핑이 아니라 버거, 커피, 딤섬, 동남아, 커피 플랫폼처럼 카테고리별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는 계산된 전략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졸리비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모든 걸 직접 만드는 대신 이미 고객을 확보했고 운영 방식도 검증된 브랜드를 사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브랜드를 하나 새로 키우는 데 들어갈 시행착오를 인수합병으로 줄여버린 셈이죠. 그런데 왜 졸리비는 하필 한국 시장을 주목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컴포즈 커피였습니다. 졸리비는 2024년 7월 컴포즈 커피를 약 3억 4천만 달러 가치로 평가하며 인수에 참여했습니다. 졸리비 월드와이드가 70%의 지분을, 그들이 참여한 타이탄 펀드가 5%를 가져가며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죠. 당시 발표를 보면 졸리비의 안목이 드러납니다. 당시 컴포즈는 약 2,700개 전 매장이 가맹점이었고 사실상 무차입 구조의 수익성까지 갖춘 브랜드로 평가됐는데요. 졸리비가 본 건 단순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가맹 위주의 효율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본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부담은 낮추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익성이 검증된 모델을 고른 거죠.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졸리비는 한국 1위 샤브샤브 체인으로 소개된 샤브홀데이 운영사 인수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169개 매장을 가진 이 브랜드는 거래 완료 시 졸리비의 글로벌 EBT를 약 8%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고요. 졸리비가 직접 강조한 강점도 분명했죠. 2-3년 수준의 빠른 투자금 회수 기간, 약 40% 수준의 높은 ROIC, 그리고 가맹 중심의 자본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졸리비는 맛집을 산 게 아니라 이미 매출이 검증된 엑셀 파일을 산 셈입니다. 가맹 구조가 탄탄하고 수익성이 검증됐으며 해외로 확장했을 때도 통할 수 있는 운영 포맷 그 자체였죠.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한때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노랑통닭 인수도 추진했지만 가격 조건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그 딜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조차 오히려 졸리비의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유행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숫자를 따져보고 안 맞으면 물러서는 회사라는 점이죠. 졸리비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1인당 커피 소비 기준 세계 2위 시장으로 언급될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 눈높이도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검증을 마친 모델에 가깝고요. 졸리비는 바로 이런 검증된 포맷을 자기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붙이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태워 더 크게 확장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격적인 확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글로벌 외식업계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졸리비의 국제사업 분할과 미국 상장 시나리오인데요. 2026년 1월 졸리비는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필리핀 본토 사업은 현지 증시에 남겨두고 해외 사업 부문만 따로 떼어내 미국 증시에 별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죠. 회사는 이 절차를 시장 상황, 규제 승인, 실사 등을 거쳐 2027년 말쯤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굳이 미국 상장일까요? 이미 숫자가 그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졸리비의 전체 1,300개 매장 중 국제사업 부문이 6,800개를 차지하고요. 게다가 해외 사업 점포망은 최근 15개 분기 동안 연환산 26.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졸리비는 필리핀에서 잘 되는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해외 사업만 따로 떼어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상장 스토리가 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컴포즈 커피 그리고 샤브홀데이 같은 한국 브랜드들은 졸리비 국제사업의 몸집을 키우고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핵심 재료가 되는 셈이죠. 한국 인수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 상장 스토리까지 연결되는 퍼즐 조각에 가깝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필리핀 브랜드가 왜 한국에 들어왔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검증된 브랜드들이 어떻게 글로벌 자본의 포트폴리오가 되어가고 있는가인데요. 컴포즈 커피의 지배권이 졸리비 진영으로 넘어간 사건은 단순히 주인이 바뀐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외식 시장이 이제 글로벌 자본이 검증된 브랜드를 골라 담는 하나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맥도날드를 이긴 필리핀의 꿀벌은 이제 한국의 커피와 샤브샤브를 등에 업고 더 큰 자본 시장으로 날아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K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국 외식 브랜드들이 글로벌 자본의 포트폴리오 안으로 편입되는 신호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졸리비의 한국 타깃은 어디일까요? 치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커피, 디저트 브랜드일까요? 댓글로 함께 예측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저는 더 날카롭고 유쾌한 비즈니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